안녕하십니까. 정공단TV입니다. 손해평가사 1차 농업재해보험령 7회 기출문제 풀이 해설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농업재해보험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업재해보험은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인명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수원에서 사과 따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명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재산 피해만 보상합니다. 어업재해란 양식 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맞습니다. 농업재해란 농작물, 인산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의 질병 화재를 말한다. 맞습니다. 보험료란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맞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지문은 전부 다 뜻을 알아두시고 파악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그래서 2조 정의편에 쭉 나오는 거니까요. 이대로 조문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파악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인명은 보상하지 않는다. 27번입니다. 농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 사업을 할 수 없는 자는 그랬습니다. 할 수 없는 자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1번이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중앙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규정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수산업협동조합 할 수 있고요. 보험업에 따른 보험회사도 할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중앙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농업은 못 할까요? 그렇죠. 이미 농협은 NH 손해보험이 있는데 농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농협중앙에다 또 줄 리는 없겠죠. 그래서 농협중앙에는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8조에 보험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와 같다 그래가지고 수협중앙에, 산림조합중앙에,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 나와 있죠. 근데 농협중앙에는 없죠. 농협은 이미 NH손해보험에서 하고 있다. NH손해보험 주입니다. 28번입니다. 농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 축산,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 정확하죠. 그리고 가입자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산림조합법의 경제 규정에 따른 공제 모집원으로서 산림조합 중앙회나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재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 인정하는 자는. 이것도 맞죠. 재해보험 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줄 수도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본다. 틀렸죠? 이 보험에서 특별이익 제공 이런 건 뭡니까? 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든가 좀 불법적인 거죠. 근데 수협에서 자기 조합원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보전해줬다, 지원해줬다 해가지고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자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다음에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이와 같다 해서 수협의 임직원, 그 다음에 수협중앙회 또는 조합의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그리고 보험업법에 의해서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협조합법에 따라서 그 조합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 지원금은 불법적인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 재보험 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줄 수도 있다. 이게 10조 2에 나와 있습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이게 되돌려 준다든가 지원한다든가 이것이 해서 이것이 뭐 리베이트라든가 또는 불법적인 어떤 그 자금 흐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29번입니다. 농업 재보험 법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평가인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재보험사 보험업법에 따르면 손해평가인이 아니죠. 누구죠? 손해사정사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임산물 재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자격이 인정된다. 전문대학에서는 뭐만 인정되죠? 보험 관련 학과만 인정되죠. 임산물 재배 관련 학과가 아니고 예, 보험학과 같은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손해평가인이 될 수가 있죠. 임산물 재배 관련 학과를 나오려면 4년제 대학 이상을 나오고 그리고 5년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험 관련 학과를 나오면은 바로 전문대학이라 할지라도 손해평가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손해평가사가 아니고 손해평가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 1회 정기교육하는 것은 손해평가인에 대해서 정기교육을 하는 겁니다. 4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손해평가 요령 등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지문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는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그러면 4번 지문 하나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네요. 그래서 여기가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꼭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이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해야 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농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손해평가인이 사가 아니고요.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할 수 있도록 뭐한다?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 항목 한 항목을 읽어보시면서 지금 화면을 정지하시고 읽어보시면서 파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행령 별표 2에 나와 있는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임산물 재배 관련 학을 전공하고 임업연구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5년 이상 학사기를 받은 자,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기를 받고 임산물 재배 관련 학을 5년 이상 근무했다. 그러면 임산물 관련 손해사정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에서는 뭐다?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2년제 전문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손해사정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하나씩 보면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평가인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냐?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평가인이 아니고 보험업법에 따르면 손해사정사죠.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임산물 재배 관련 학과가 아니고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자격이 있다.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할 수 있도록 연일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손해평가사가 아니고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손해평가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할 때는 누구하고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맞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농업재
보험법상 손해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해서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맞나요? 틀렸나요? 좀 헷갈릴 겁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조문 그대로 보면 해수부 장관은 안 들어가고 누구만 농축산식품부 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해서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재보험에 관한 피해 사실의 확인은 손해평가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현재는 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산물 맞죠?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3년이 아니고 2년.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합니다. 취소된 사람.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되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것은 허용됐다. 틀렸죠? 알선도 안 됩니다. 대여도 안 되고 알선도 안 됩니다. 그래서 11조의 2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하기 위해서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그리고 해수부 장관은 안 들어가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이 제도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되었거나 정지 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응시하지 못합니다. 3년이 아니죠.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응시하지 못한다. 나머지 항목들도 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파악해 두십시오. 그래서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누구뿐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 들어가고 농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X입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재보험에 관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손해평가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 아니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합니다. 알선도 못합니다. 대여도 못하고 알선도 못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농업재보험법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대상, 취소해야 하는 대상. 업무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했다. 이게 무면허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취소해야 돼요. 다음, 향응을 제공받다. 이거 업무 정지죠. 손해평가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이 사람도 취소 사유죠. 손해평가 요령을 준수하지 않고 손해평가를 했다. 여기는 취소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네요. 기억, 디귿. 이 두 가지 사유는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향응을 제공받았다, 순료대를 받았다 이런 거는 업무 정지 사유고요. 손해평가 요령을 준수하지 않고 손해평가를 했다. 그러면 1차는 경고, 2차, 3차는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에 해당되는 것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를 했다. 이건 운전으로 뭐라고 그랬죠? 무면허 운전과 같은 거예요. 취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소돼야겠죠. 이 두 가지는 취소 사유다. 32번입니다. 농업재보험상 보험금 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원칙은 계좌 입금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현금이죠. 그래서 틀린 것이죠. 재보험 가입자가 재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보험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정확한 워딩은 틀렸죠.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입니다. 재보험의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원래는 시약값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액을 압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과수원이 담보로 제공됐다. 이럴 경우에는 이 담보 제공된 과수원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의 재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금 수급권 전용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러면 그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틀렸죠. 전액을 어떤다? 압류 못한다. 어떤 비용?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그냥 보험금이 나왔는데 씨앗값, 비료값 이런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압류해버리면 다음에 농사 못 지란 얘기잖아요. 그냥 굶어 죽으란 얘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용은 압류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2분의 1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죠. 전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됐다면 그건 압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험금은 계좌 이체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할 수 있다. 다음에 보험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는 승계한 것으로 이 보험까지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다음 농작물, 임산물, 가축, 양식, 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은 뭐한다? 전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전액까지만 나왔나요? 네. 전액을 압류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들어온 돈은 2분의 1은 압류 못한다. 2분의 1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보험금을 받았는데 이게 전부 다뭐 종잣값, 비료값 이런 것이다. 이런 거는 전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부분적으로 다 각주를 달아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천천히 읽어보면서 파악을 해주세요. 33번입니다.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 사업자가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일부 위탁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 쭉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죠. 농업정책보험금융회 농금원에다가 NH가 우리 일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하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주로 뭐 하는 것이죠? 예, 기금관리하죠. 기금관리.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라든가 이런 평가 인력관리 이런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위탁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조문은 14조예요. 14조에 재보험 사업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위탁할 수 있는 경우들이 나와 있어요. 지역 축협, 업종별 산림조합,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그 다음에 농업재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세운 32조에 따라 세운 비영리법인 이러한 사람들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농구먼에다가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농업재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조문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빠르겠어요. 그래서 재정 지원 그래가지고 보면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보험 가입자, 가수원을 보험에 둔 보험 그 가수원 주인이 내는 보험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 순보험료는 말 그대로 순수한 보험료예요. 거기에 부가보험료는 뭐냐면은 이 보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제 사무비용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험료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부가보험료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액을 다 보조해줘요. 순보험료는 예를 들면 정부가 보조해주는 게 주로 50%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한 뭐 20% 정도 지원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순보험료에서 자기가 한 20% 정도를 부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 재보험 사업자의 운영비, 그러니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비용,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부가보험료예요. 이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이게 순보험료죠. 보험료는 일부를, 그 다음에 운영비라고 하는 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제정했던 지원 금액을 재보험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가입자에게 지급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풍수해보험법 등에 따라서 풍수해보험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이 재보험에 가입할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재정 지원은 해주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이 지원은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정답을 한번 보면,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냐? 보험료의 전부가 아니라 보험료의 일부입니다. 아까 보셨죠? 순보험료의 약 50% 정도를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이 운영비를 부가보험료라고 했죠. 이것은 전부를 해주고 있어요. 현재는. 어쨌든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조문이에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 이 보험료의 전부가 아니고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재보험 사업자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운영비는 안 해요.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아요. 순보험료에서만 약 20%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순보험료에서. 그렇기 때문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비용, 즉 사무비용이라든가 사무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일부 추가 지원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 금액을 재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어디가 틀렸나? 여기가 틀렸죠. 재보험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돼요. 그 다음에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게 맞아요. 이 지문은 항상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지문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게 맞는 걸 확실히 알면 정답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죠. 다른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즉 NH손해보험이 운영하는 재보험에 가입하면 어떤다? 정부 지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두 개 가입할 중복보험을 할 수는 있지만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보험료 지원은 없다. 35번입니다. 법령상 재보험 사업 및 재보험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입자는 NH손보에 가입을 하고, NH손보는 이 보험 자체가 광역성에다가 뭐 일시성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재보험이 든다. 이 재보험에 관계되는 것이 바로 기금이다. 이게 농업재보험 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의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기금은 관리 운영비로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이 기금 가지고 이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게 틀렸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수부 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익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다 계좌 설치한다. 맞습니다. 재보험의 회수자금은 기금조성 재원에 포함된다. 맞죠?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는요. 1번이 틀렸네요.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보험기금, 재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금은 농축산식품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관리 운영한다. 맞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수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고 있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익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 징수관 등을 임명한다.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임명한 기금 지출 원인 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 지출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건 좀 까다롭죠.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게 세 개가 다 맞으니까 이게 틀리다 이렇게 하셔도 정답 고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금 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 수입 징수관의 업무를, 기금 지출 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 재무관의 업무를, 그래서 기금 지출 원인행위 담당은 무슨 업무를? 기금 재무관의 업무를 한다. 이게 그 25조에 있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시 이 지문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임명한 기금 지출행위 원인 담당 임원, 기금 지출 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지출관 업무가 아니라 뭐다? 기금 재무관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기금 재무관의 업무. 이 지출관은 단순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인행위는 뭐예요? 이것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정책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재무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정답입니다. 37번입니다. 농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 가입 촉진 계획에 포함되는 상한. 전년도의 성과 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맞죠?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맞습니다. 보험 재해보험 교육 및 홍보계획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이 다 촉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벌칙에 관한 설명이다. 보험업법 98조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했다.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금품 제공하면 제일 무겁죠. 어떻게 되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평가 요령상 손해평가 위촉에 관한 규정이다. 재해보험 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무슨 별 보험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서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를 위촉해야 된다. 초문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면 시, 군, 자치구입니다. 시, 군, 자치구별로 보험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서 손해평가인을 위촉한다. 4조에 나와 있죠. 시, 군, 자치구별로 보험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손해평가인을 위촉해준다. 40번입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농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 관련 민원 사례, 피해 유형별 보상 사례,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 내용. 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손해평가 요령 5조의 2에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래서 아주 여기에 박아놨어요. 그래서 농업재해보험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전문별 주요 내용이라든가 사업 현황이라든가 이것은 교육한다.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의 상품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약관 일반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육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손해평가에 있어서 농업재해본부 손해평가 개요,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그 다음에 피해 유형별 조상 사례, 그 다음에 피해 유형별 현지조사 작성 실습, 그리고 교육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해 유형별 보상 사례까지는 다 나와 있지만 민원 사례라는 것은 여기서는 없죠. 그래서 손해평가 관련 민원 사례는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재해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인에 대해 위촉 취소 두 번에 걸쳐 다 봤을 거예요. 매번마다 나오니까 위촉 취소 어떤 거죠? 피한정 후견인이 된 때 전해로 말하면 이게 뭐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이런 말이죠. 혼자서는 유효한 법률행위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보호자가 돌봐줘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이 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가 손해평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위촉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촉 취소 사유는 아니죠. 그래서 위촉을 취소하는 사유. 피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면제단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러한 사람들은 위촉 취소한다 나와 있고요. 이 밑에 있는 거 이건 업무 정지입니다. 손해평가 요령의 규정을 위반했다든가 손해평가 요령이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이런 경우에는 다 업무 정지입니다. 그래서 손해평가인에 대한 위촉 취소 사유는 1번이고요.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 그러면 아까 볼 때 위촉 해지죠. 업무 수행상 과실로 손해평가의 신뢰성을 악화시켰다. 1차 위반 때는 주의를 주고 2차 위반 때는 경고, 3차 위반에는 업무정지 3개월 이렇게 들어갑니다. 현지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위촉 해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도 파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의 손해평가서 갑을 손해평가반 구성해서 배제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갑의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갑도 손해평가사고 갑의 아버지 을도 손해평가사입니다. 부인이라고 합시다. 갑의 부인도 손해평가사입니다. 한 집에 살죠. 그건 가족이에요. 자, 이해관계자, 이 가족인 경우 이해관계자예요. 부인이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A라는 과수원에 손해보험 계약에 들도록 재보험에 들도록 모집인이에요. 그런데 그의 남편 갑이 가서 이 피해를 입은 사고를 입은 과수원에 가가지고 손해평가를 하면 공정한 손해평가가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갑의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는 손해평가 가입한이네요. 여기서는 그럼 자기 부인이 가입한 과수원 이것도 안 되고 자기 부인이 모집한 것도 안 돼요. 갑이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 이것도 안 돼요. 자기 부인이 모집한 과수원 이것도 안 되고 갑이 이해관계자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의사. 자, 부인도 손해평가사인데 부인이 이렇게 몇 개를 손해평가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이제 그 검증조사가 떨어진 거예요. 이거 샘플링으로 검증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자기 부인이 한 거예요. 근데 검증조사를 남편이 할 수 있겠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실시한 손해평가한 과손에 대해서 남편이 검증조사로서 들어가 손해평가를 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문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기억하고 니은이 되겠죠. 이 두 가지는 공정한 평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봐서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성해서 배제하라. 그래서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부인이라든가 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못하고, 자기 또는 이해관계한 모집한, 자기 부인이 모집한 과손에 대한 손해평가도 자기가 못하고,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가입자간 상호 손해평가,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손해평가인이 이런 과손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손해평가인도 이런 과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B라는 손해평가사가 A 과수원을 손해평가를 했는데 30일 이내에 A라는 손해평가사가 B의 과수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간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이러한 상호 손해평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해서 검증수사를 자기가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한 손해평가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도 또는 자기 부인도 손해평가사인데 할 수 있겠냐? 그런 경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를 또 자기가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평가인, 평가사, 손해사정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해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정확하게 맞죠? 교차 손해평가에 있어서 거대재해 발생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손해평가 구성에 지역 손해평가인을 포함해야 한다. 원칙도라면 교차 손해평가에 지역 손해평가인 1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거대재해가 발생했어요. 그 교차 손해평가는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 여기에 등록된 손해평가인이 A 지역이 아닌 B 지역에 가서 손해평가를 하고, B 지역에 등록된 사람이 A 지역에 손해평가를 해서 공정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게 교차인데, 이 교체 손해평가를 할 때는 그 지역 손해평가사 한 명이 포함돼야 된대. 이 지역이 너무 거대재해가 일어나가지고 다 손해평가 한 명씩 집어넣어도 나머지는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다른 지역의 손해평가사들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지역 손해평가사가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 거대재해 발생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20명 갖다가 하나씩 다 박아도 손해평가반을 50개를 구성해야 되는데 20명 다 박아도 30개는 지역 손해평가사를 구성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외부 평가사들로만 다 구성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를 기록할 수 있는 현지조사서를 마련해야 된다. 맞습니다.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는 재보험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상 중 손해평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게 통보해 줘야 한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죄송합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차 손해평가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교차 손해평가에 있어서 거대재해 발생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래는 그 지역의 손해평가 한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역 손해평가사 한 명도 포함 안 된다 할지라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 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된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검증조사를 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전체 보험 목적물은 맞습니다. 다음, 옳지 않은 거 보니까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했다. 그러면 검증조사반은 옹두기 들고 서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자에게 확인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고 검증조사 결과를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주면 됩니다. 재보험사업자 및 재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원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이미 추출해서 검증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되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검증조사를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좀 설명을 다르게 드렸죠. 자, 검증조사를 실시해서 현재는 차이가 있는데 또 검증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야 검증조사가 아니라 뭘 해야죠? 재조사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좀 전에 제가 했던 거 좀 수정할게요.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됐다면 그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뭐를 전체 보험 목적을 네가 한 건 다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검증조사가 아니라 재조사를 해야죠. 재조사를 할 수 있다. 다음 농업 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자, 농작물은 뭐별로 합니까? 농지별로 하죠. 가축하고 벌은 벌통별로 하고 가축은 뭐별로 하죠? 예, 개별 가축별로 하고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나요? 그래서 농작물은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농작물은 농지별로, 가축은 개별 가축별로,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농작물은 농지별로, 가축은 개별 가축별로,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종합위험 방식 수학감소 보장에서 벼의 경우에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얼마냐? 죄송합니다. 보험금은 쉽게 이제 가피자라고 하죠.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그러면 피해율은 또 어떻게 계산되냐?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부상 감수량. 그 다음에 이것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다. 피해율은 이렇게 계산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자, 보험금은 가피자 해서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그 다음에 피해율은 어떻게 계산되냐? 평수 미평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보장 수확량이라고 쓰면 보수 이렇게 나가겠죠. 보장 수확량을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감수량을 뺀 것을 전체 금액을 보장 수확량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율은 어떻게 계산되죠? 보장 수확량 1000kg에서 수확량 500kg를 빼주고 미보상 감수량 50kg를 빼준 이 값을 1000kg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피해율은 45%가 되죠. 피해율이 45%가 되면 보험 가입금액 100만원 곱하기 보험 가입금액 100만원이라고 했죠. 45%에서 20%를 마이너스한 거 거기다가 곱해주면 2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계산식을 놓고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종합위험 방식 중에서 재정식 조사. 재정식 조사는 딱 한 개 품목밖에 없어요. 양대추입니다. 양대추는 재정식 조사하는 품목에 해당됩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종합위험 방식 마늘 재파정 보험금. 마늘 재파정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몇 프로 곱하죠? 35% 곱하죠. 그리고 표준 출연 피해율. 표준 출연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죠? 3만 주분의
3만 주 마이너스 출연주수 10아르당이에요. 10아르당. 그래서 10아르당 세보니까 2만 5천 주밖에 안 났더라. 그러면 3만에서 2만 5천 빼니까 5천이 되겠죠. 그러면 3만 분의 5천. 몇 프로 되겠나요? 몇 프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피해율을 구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몇 프로를 곱하고 35%를 곱한 금액에다가 표준 출연 피해율을 곱해준다. 그래서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늘 재파종 보험금의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35% 곱하기 표준 출연 피해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재해보험 평가 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 재해별, 시기별 손해수량 조사 방법과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떫은감에 관한 기술이다. 떫은감. 자, 재해가 가을 동상입니다. 그러면 조사 내용은 뭘 조사라는 거죠? 떫은감에서 착과 피해 조사라는 거죠. 재해론에 달려있는 과실. 달려있는 과실이 뭐예요? 이게 착과예요. 착과. 이것을 우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피해 입은 거 이런 거 이제 착과 과실이에요. 이게 착과 피해 과실수 이게 착과 피해 조사고 조사 시기는 언제 하죠? 이게 수확 직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을 동상에 착과 피해 조사를 하고 수확 직전에 조사한다. 이건 뭐 그대로 암기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50번입니다. 손해평가 요령상 가축 및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 작물의 수량에다가 적용가격을 곱한 후 감가상각을 차감. 가축에서 감가상각은 없죠. 시설물의 감가상각이 있는 거죠. 이게 틀렸고요. 보험가입 당시 보험가입자와 재보험사업자가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했다. 그러면 그 방법을 따른다. 이거 맞습니다.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제조달가액으로 한다.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제조달가액에서 뭘 뺍니까? 감가 상각액을 차감한 것. 이것이 보험가액이 되는 거죠. 제조달가액 마이너스 감가상각액.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됐고요.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 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농업시설물은 이런 뭐 적용가격 이런 게 아니고 원상 회복, 손해액은 원상을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리고 이 내용은 이 14조에 나와 있는 조문들이에요. 그래서 이 조문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꼭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 적용 가격을 곱한다. 여기까지 하면 맞아요. 근데 여기다 감가상각액 차감하는데 이게 틀렸죠. 감가상각액 차감은 틀린 것이다. 그 다음에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같아서 평가한 제조달가액으로 한다. 근데 틀렸죠. 제조달가액에서 뭘 빼준다?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그 다음에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같아서 산정한 피해 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어떻게 한다? 피해 목적물의 원상복구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상복구 비용이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